자, 242쪽이죠? 242쪽? 예. 이번하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죠. 1번 보시고. 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리 건축의 개념입니다. 자, 1번은 기억번은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거는 없는 땅에 새로 지으니까 신축이 되죠. 신축.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면 뭐가 됩니까? 층수가 늘어났으니까 증축이 되죠. 증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지으면 이건 뭡니까? 재축이지. 멸실과 동일규모. 네 1번은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위치만 바꿨다는 얘기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이것이 이전. 그럼 다 해당되죠? 건축 속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얘기하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 해당돼요.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이랑 4번이 이제 그 건축법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건데 4번을 통해서 봅시다. 최근 문제.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걸 찾으래. 원래는 건축물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법이면 되죠, 그죠? 근데 안 되는 거 5가지가 존재하잖아. 첫 번째는 뭐 법의 목적이 달라서 안 되는 지정, 가지정, 문화재고, 나머지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지정할 수가 없는 4가지에서. 자,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이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간이 창고로 쓰는 것이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공장 안에 쓰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동이 쉽다는 얘기는 토지의 정착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건축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라면은 그 얘기가 아니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 적용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면 뭐 지붕과 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적용받는 거. 이번에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선로나 궤도의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거. 쭉 선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또 가지정 문화재 나왔죠? 지정이나 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도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것이라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제외되는 거.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하천구역 내에 있어서 쭉 연결되는 하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역시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전통적인 문제죠. 4번 1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건축이 바닥이 지편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하층이면은 바닥으로부터 지평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하층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1번 해당 층의 높이가 3m짜리예요. 그러면 층 높이가 주어지면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야 돼요. 그럼 2분의 1이면 1.5가 되죠? 1.5가 되는데 바닥으로부터 지붕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2m 이상이니까 1.5보다 항상 크죠? 그러니까 이건 지하층이 해당되는 거죠. 2번에 해당 층의 높이가 4m라면 요것의 2분의 1은 2m인데 반이 2m인데 바닥에서 지붕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 2m가 안 되는 경우니까 요거는 당연히 지하층이 아니죠. 지상층이 되지. 이건 지상층이 되는 거야. 무조건 하여튼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하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다 따지는 거예요. 그거 아래도 이미 정답 나왔고요. 7번 봅시다.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 주요 구조부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주관식으로 주요 구조 보면은 지붕, 틀, 기둥, 그리고 내력, 벽. 그 다음에 바닥을 지탱하는 보, 그리고 주계단이잖아. 뭐 사이사이에 있는 사이기둥이라든지 작은 보라든지 차양이라든지 맨 아래층 바닥이라든지 땅과 맞닿아 있으니까
차양 이런 거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붕 틀 주요구조부입니다. 주계단 주요구조부예요. 사익기둥은 사익기둥이라 아니지. 지하층 바닥? 다른 바닥은 되지만 지하층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디귿 리을번. 주요구조부 앉는 것은 디귿 리을번. 답이 3번이 되는. 그리고 8번, 9번은 다중인 건축물 2번 나온 건데 보실 분 보세요. 넘기세요. 자, 10번 봅시다. 이게 뭐 공작물에 대한 문제니까요. 자, 시장은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처절합니다. 단 건축물과 분리해서 짓는 것이고, 자, 우리 공작물이면 건축물이 아닌 것 중에서 건축물과 분리해서 짓는 공작물 중에서 신고 대상밖에 없어. 그것도 큰 것이 신고. 큰 것이 신고. 그래서 공작물 신고 대상이 딱 나오면 이 숫자 나오지만 이게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 높이 따질 때 2의 배수 2, 4, 6, 8 메타 넘는 큰 것이 신고다. 허가 나였고 요거 이해하려면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이 6m, 제가 대부분을 6m라고 놓으시라고 했고, 대부분 6m고 2m 넘는 게 담장, 옹벽. 이건 상식적으로. 담장이나 옹벽은 2m 넘는 게 신고. 사광, 8고 이렇게 했던 거. 광고판, 광고탑 4m 넘는 고가수조, 8m 넘는 고가수조. 그리고 중간에 뒤에 나온 5m짜리가 오나이 태양 했던 거. 태양 에너지 발전소에 오나이 태양 했던 거. 그리고 지하대표도 면적 30을 넘는 게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하짜리가 다 넘는데 유일하게 이하짜리가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소 외벽이 없는 거. 그것만 8m가 최대치다. 위험해서 구일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랍니다. 높이 5m짜리 기념탑이면 저리 기념탑은 여기 속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에 속하는 거죠. 6m 넘을 때가 신고란 말이야. 5m니까 6m 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면 됩니다. 높이 7m짜리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8m 넘어야 신고잖아. 아니잖아. 3m 광고탑. 4광이죠? 4m 넘는 광고탑이 신고죠? 안 되잖아. 높이 3m 담장이면 담장은 2m 넘는 게 신고네요? 2m 넘네? 탑 4번. 바다면적 25제곱미터 지하대표? 30을 넘는 지하대표? 아니네. 그냥 하면 돼. 자, 그렇게 따지는 것이고 11번 문제 보시면 건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대수선 개념이 나왔어요. 여러분 대수선이면 주로 주요구조부 손대는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 대수선 개념은 주로 주요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개념 갖고서 대수선의 개념을 구성하는데, 우리 구성 중에서도 주요구조부 중에서도 수선 변경 앞에 30 이상은 되어야 3개 이상은 되어야 이 정도 되는 수선 변경이래야 대수선이 되는 게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랬죠? 여기랑 관련되는 것은 뭐만 있다 그랬습니까? 내기 보지마 3 이렇게 했던 거. 내기 보지마 3. 여기 특히 면적 대지는 30 이상은 그건 내력벽이 됐든 외벽의 마감 재료가 됐든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 재료는 같은 면적 30 이상의 수명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기둥, 보, 지붕틀 이거는 3개 이상은 돼야 돼. 그래서 내기 보지마 3 이렇게 했던 거. 이것도 수선 변경 앞에 붙어 있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증설해체는 수선 변경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붙고 수선 변경 앞에만 붙어 있다. 나머지 주요구조부는 이런 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잡고 하는. 그러면은 지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하더라도 벽면적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30 이상부터 내력벽은 대수선이니까. 이건 수선을 묻고 있잖아요. 증설해체라면 30 미만에도 당연히 대수선에 포함되죠. 1번 맞고.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 건축물의 기본 개념 있잖아. 해당되죠.
자,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공작물 중에서도 첫 번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3요소 중에 두 분만 갖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지붕과 벽, 딸린 시설물까지 포함. 이건 정착하는 걸 전제로 하고. 정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번째 것 있잖아. 지하의 공작물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자구, 창고, 건축물이다. 그럼 이거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당연히 건축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최근 문제지만 이 정도면 쉽게 찾으라는 거예요. 왜? 건축물 개념을 그대로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거 찾아야 돼, 반드시.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 이게 설계도서는 지금까지 한 번 이 지문 등장했지만 그전에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정답은 2번 쉬운 걸로 내게 한 거예요. 응? 뭐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뭐 설계도서에 해당되겠지. 뭐 설계도면 중에 하나지. 뭐 시방서가 뭐 보일시자, 방향받자, 뭐 방향을 나타내는 그 서면을 얘기합니다. 뭐 발음도 좀 이상하고 하지만 뭐 정의고 상관없다고 정답이라고. 설계도서 중에 하나일 것처럼 보이잖아. 막다른 도로의 구조한 업이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기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참. 자, 여러분 나중에 건축법 용어에서 도로에 대한 예외죠. 통과도로에 대한 예외 중에 막다른 도로라고 있잖아. 막힌 길. 그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폭이 결정되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의 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고3, 30층 이상 또는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고층 건축물 개념 정확하잖아. 초고층이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됐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13번 보시면 사전결정.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제도가 건축 절차 제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건축 허가 절차 틀이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 중에 뭐를 묻는지가 싹 해야 돼요. 그래서 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보면 건축 절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먼저 대지를 확보하고 땅을 확보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전에 사전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랬고 사전결정 하든 말든 원칙적으로 건축할 때는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가벼운 건축은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신고로 구별해 두시는. 허가 신고다 하면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로 하고 착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공감리를 통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사용하기 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쓴다.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생각나시면서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다. 그러면은 여긴 다 예외 없이 다 허가권자예요. 건축 허가권자가 다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결정에도 관련돼 있고 건축 허가에도 착공 신고에도 사용 승인에도 예외적인 감리자 지정까지도 행정처라면 다 허가권자예요. 응? 제가 건축주가 내 건물 지어줄 사람 시공자 선정하고 감리할 사람 선정하고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등장하는 예외라면은 어쨌든 행정처는 다 허가권자예요. 응? 이것도 이 허가권자라는 사람이 원칙은 건축부에서는 개별적인 건축물 건축에 들어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행정청이라면 자치시, 자치도는 그 사람이 하지만 보통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다른 데서도 허가권자 빼고 다른 데서 건축법은 다 대부분이 작은 일이라. 그런데 그나마 건축에 있어서 대형 건축물 이건 대수선도 아니에요. 건축에 있어서만 대형 건축물일 때 예외가 살짝 등장하지. 여기서 대형 건축이라는 것이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이때도 여기 해당되더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 예? 이런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짓게 되면 구청장 말고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대수선만 해도 이런 건 없어요. 건축대수선이 원칙이 허가인데 건축 중에서도 이런 대형 건축을 건축할 때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게 특이한 일이지. 응? 그리고 이런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짓는다?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다. 단지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고 승인권자다 이렇게 했던 거. 도의 사람은 시장 건수가 그대로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다른 건축물과 차이가
요 시장으로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대형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 받아 내주는 게 특이할 뿐이지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틀 잡고 보는 거. 그 중에 지금 사전결정 문제네. 사전결정 문제. 자, 13번, 14번. 제가 홀수를 주로 한다라고 했는데 14번 최근 거를 풀까요? 전 걸 풀까? 최근 거? 14번. 근데 13번을 다 예습을 해오셨을 텐데. 안 했어요, 어차피? 좀 하고 와야죠. 뭐라 안 했다는 걸 찾으세요. 그래. 책이 다 깨끗해야지. 다. 14번. 이러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는 그저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왜 말을 안 듣냐면서 막 그러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4번.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지금 사전결정은 허가 신청할 사람이지 앞으로 짓고자 하는 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나중에 허가 신청 시 고려될 사항 요거를 허가 신청하기 전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허가를 결정하죠. 다 절차에 걸리는 건 다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 지금 나온 게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해서 된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통지에 따르면 사전결정 통지만으로 뭐 개발행위 허가든 받은 것으로 보는 게 4가지나 있는데 건축하는 의제가 안 돼요. 여기서 신청 시 제출될 사항이 서류가 훨씬 이거보다 많기 때문에 요거 받았다고 요게 의제되진 않아. 그래서 요거는 따로 신청해야 돼요. 몇 년 내에 신청해야 돼요? 대부분 2년 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되나. 그게 사전결정의 대부분 내용이거든요. 1번 맞고 2번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묻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할 때 고려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사전결정 통지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4가지 중에 하나예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관련 인허가 의제기 중에서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쪽 법에 의한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만 그쪽에 관련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일반적 얘기예요. 4번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를 왜 못하게 하겠어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이런 논리는. 근데 5번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2년 내 착공신고를 해야 되며 2년 내 해야 되는 건 착공신고가 아니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지. 여기서 바로 2년 내 착공신고를 하라는 얘기는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얘기인데요. 큰일 난 얘기예요. 사전결정만 간단하게 통과하고 나서는 건축허가를 빨리 신청해서 따로 받아야 돼.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시 고려될 사항까지 미리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내 착공신고가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해야 돼. 그때까지 신청을 하려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하는 거. 과거 2문제도 지금 사전결정 문제는 13번, 14번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13번 문제도 요거 제대로 알면 맞히는 문제야. 지금 5번 거 제대로 알면 정답은. 13번 문제에서는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면 이렇게 하고 맞게 하는 거지. 맞는 거 찾는 거지. 이건 틀리게 해놓고 지금 찾게 하는 거고.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 15번. 자, 건축우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서 허가 신고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야. 허가 신고 구별하는 거. 자,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의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가요? 제가 뭐 빨리 읽은 것도 아닌데 빨리 판단하셔야지. 어디에서 짓는지 딱 보시고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광역시장인지 구청장인지 그걸 보셔야지. 자,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면 광역시에 지을 때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딱 맞잖아, 딱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평상시 자꾸. 이게 자체가. 이번에 시장은수는 21층 이상의 건축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시장은수가 허가할 때 얘기죠. 시장은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기획사 기본 설계도를 전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21층상. 도지사 때 얘기잖아. 시장은수 허가를 내되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3번에 건축이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때 허가 제한이네요. 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하되. 맞죠? 2년 내로 하되. 대부분 135 아닌 거 2년, 다 2년이에요. 그리고 2년 내로 하되 허가 제한할 때도 하여튼 135를 따라 기억하셔야 돼. 2회에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하시다. 뒷부분이 틀렸네. 제가 연장할 땐 다 1년이에요. 다 1년인데 2회까지 연장하는 건 어디에도 없어. 1회에 하나야. 1회에 하나야. 그 부분이 틀렸을 뿐이에요. 앞부분은 맞고.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건축화재는 별표 2개짜리거든요. 4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 이런 걸 어떻게 틀리게 내겠습니까? 5번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우리 허가 취소에서는 취소를 해야 된다가 특수한 거예요. 해야 된다가. 그런데 이거는 취소해야 된다가 핵심이죠. 건축하고 착수기한이 2년, 공장은 커서 3년 따로 있어요. 보통은 2년 내 착수하라. 공장은 3년. 신고는 그보다 작으니까 신고 착수가 1년. 각각 이 착수기간에 착수를 한다. 연장은 다 1년이지만 착수를 한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신고는 회록 자동 상실. 신고를 1년 내 신고 착수를 안 해도 되면 신고 회록은 자동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허가도 다른 데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만큼은 신고처럼 꼭 취소해야 된다가 특수한 거예요. 근데 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할 때고, 또 하나는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내버려서 뭐하냐, 취소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다. 상실한 상태에서 6개월 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6개월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해서 착수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 그건 6개월짜리가 있지.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만 틀렸고요. 쉽게 틀렸고. 자, 17번도 한번 보세요. 17번. 16번도 그냥 사전 승인돼서 바로 그거 그대로 찾는 거고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로 홀수로 그냥 풀면 되겠네. 17번. 건축허나 건축 신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자, 지금 건축허가 신고를 같이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고 대상 따로 구별하셔야지. 예. 자, 우리 건축할 때는 건축과 대수선할 때 허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을 따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예외적 신고 대상이라면 역시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신고가 내용은 많습니다만 역시 구별해서 보신다면 건축과 대수선이 원칙이 허가니까 신고 대상도 건축과 대수선을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건축이라면 우리가 보통 높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주로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지만 주로 신축할 때 이거를 쓴다 그랬고요. 100 이하를 가벼운 신고 대상으로 봐주는 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작은 거 85 따지는 거, 더 큰 거 이렇게 추가되어 있잖아. 요거보다 작은 85제곱미터 이하 따지는 것이, 85 이하 따지는 것이 증축, 개축, 재축할 때만 면적이 85 이하를 신고. 그래서 이것이 100 이하가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넘었을지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추가로 신고 대상 되는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 있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을 얘기합니다. 작은 둘 다 작아야 돼요. A 및 B의 형태잖아. 둘 다 갖추되 미만이니까 면적은 199까지. 동시에 층수도 2층까지 얘기하잖아. 2층까지.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 3층 이상부터는 조금 큰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런데 아직 여긴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면 어느 지역에 짓는지에 따라 신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가벼운 게 신고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지을 때는 통제를 강화해야 되니까 허가, 사람 적은 신고. 보통의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도시에 지을 때를 전제로 해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 많은 도시지역이라든지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또 등이라고 해서 관농자라 하더라도 뭐 위험한 방제지구라든지 붕괴 위험지역처럼 위험한 곳이 나오면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제외된다는 건 원칙 들어와서 허가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여기서 지을 때가 신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 돼 있지만 이게 기본 틀이고 또 대수원도 신고 대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있으니까요. 어떤 건축을 대수원할 것이냐. 대상 건축물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 역시 저쪽처럼 이거를 작은 것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건축물의 대수선이면은 우리 배웠던 모든 대수선, 아까 쭉 배웠던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가 되는 겁니다. 왜? 대상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신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항상 대수선 발사는 여기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 여기에 속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은 이때는 대수선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다라고 했잖아. 우리 증설해치 수선명에서 증설해치 자체는 수선명보다 크다라고 했고 수선 변경 중에서 변경이 더 큰 거예요. 수선이 제일 작은 거예요. 예? 기둥을 수선한다면 있는 상태에서 수선할 뿐이고 이건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얘기한다 했잖아. 제일 작은 거. 여기에 해당되면 모든 대수선이 신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엇만? 수선만 신고라고 수선만. 이렇게 다 보는 거. 그리고 건축에 요거 외에도 추가로 써 있는 것이 증축되는 높이 기준에서는 3m 이에서 증축하는 거, 표준 설계도서 들어가는 거, 안전성 있으면 표준 설계도서, 공장은 보통 넓으니까 작은 공장, 공업지역 등이지만 2층 이하로서 면적 500 이하인 공장,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인 공장. 잘은 안 묻는 거지만 농업과 수산업, 농업을 위해서 읍면지에서 짓는 농업용 창고들은 200 이하, 축사, 작물입에서 온실 등은 400 이하, 거기까지 신고로 봐주는. 1번 바닥 면적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을 신축하고자 할 때요. 신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시다. 여기서 지문에 지금 사전결정을 다시 묻고 있네요. 그럼 허가 신청할 사람이 허가 전에 요거를 신청한다 그랬잖아. 이 사람에게. 예?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결정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전결정을 지금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는 거 다 좋아. 허가 신청하기 전에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누가 부분을 숫자를 낸 거 보면은 신고 대상이면 사전결정 신청 못 하니까요. 허가 대상을 구별하는 얘기야. 바닥 면적이 각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이면 3 곱하기 80. 연면적이 240이 되죠? 연면적이 각층 바닥 면적 합친 것이니까 그럼 240제곱미터가 돼. 그러면 허가 대상 맞네요. 연면적이 100 이하, 100 이하가 신축이 신고니까 만약에 여기서 100 이하가 해당된다면 이건 자체가 틀린 얘기가 되잖아. 근데 면적이 240이니까 신축할 때는 100 이하가 아니죠, 그죠? 허가 대상 맞아요. 그래서 그럼 신청한 거 맞아. 신고 대상 신청 못 하니까 그거를 보라는 얘기고 지금 틀린 거 찾은 겁니다. 연면적 10분의 3 증축하여. 우리가 증축에서 21층 막 이렇게 될 때는 30% 이상 증축해서 조그만 증축 말고. 그래서 10분의 3은 딱 30% 이상이죠? 여기를 증축하여 연면적가 10만 제곱미터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광역시가 창고인데 그런데 창고네 창고. 자, 제가 여기 대형 건축물 중에서 공장 창고는 제외. 이걸 많이 물었던 공장 창고. 지금 여긴 창고잖아, 창고. 그럼 여기서 제외 아닙니까? 앞에 건 볼 필요도 없지, 그러면. 그럼 광역시라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장 허가가 되지. 광역시에서는. 창고니까 구청장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틀린 거, 이게. 응?
3번에 건축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교법상 개발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받으면 아까 사전 결정만 받으면 4가지 의제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한 30몇 가지가 의제가 돼요. 대부분 다 의제가 돼요. 이런 모험으로 해서 뭘 받으면 뭐 다른 법이야 뭐 한 것으로 본다면 대부분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 4번에 연면적기가 200제곱미터인 건축의 높이를 2m 증축할 때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왜 이건 신고 대상입니까? 2m 증축이잖아. 증축되는 면적은 85 이하가 신고인데 이건 85는 아니고 그 대신 2m 즉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것이라 신고가 되는 거 맞는 겁니다. 5번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때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이게 유명한 1년짜리고요. 1년짜리고 참고로 1년짜리가 우리 건축을 중에서 1년짜리를 굳이 다 따지면 이게 제일 유명하고 신고 착수기한 1년이 제일 유명하고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주택법에서 투기과일지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1년마다 재검토를 했죠. 투기과일지구 지정 유지 여부 1년마다 매년 검토하는 겁니다. 그것 이고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건축부에서 빈집 정비할 때 빈집이 적어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해요. 거기도 1년 이렇게 3가지가 다 1년이에요. 그 중에서 아직 빈집 물어본 적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1년짜리죠. 어쨌든 나중에는 다 세밀하게 다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허가 대상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허가 대상을 찾으라는 얘기죠. 작년 문제네요.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의 피난계단 증설이에요. 여러분 피난계단을 증설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수선의 개념 중에 하나잖아. 대수선의 개념 중에 하나잖아.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하나. 대선인데 이렇게 대선에 대한 개념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대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아니냐. 여기에 속한 모든 게 다 신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수선만 신고. 그럼 대상 건축을 보세요. 연면적 15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3층짜리야. 그럼 150m는 200제곱미터 미만이 들어가죠? 3층이잖아요. 그럼 3층 미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3층 2층까지니까 3층짜리죠 이거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뭐만 신고가 돼야 돼? 수선만 신고라 그랬잖아. 근데 증설이잖아, 증설. 그럼 허가 대상이죠? 바로 1번에 나와야 돼, 답이. 이게 허가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에? 그냥 역시 신고 대상도 그래서 건축 허가에서 이거와 이거는 다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여기선 절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거보다 그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작년 문제지만 이건 1번 풀면서 바로 답이다 하고 다른 데 봐야 된다고. 다른 거 더 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막 하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잘 낸 거예요, 잘 낸 거. 왜? 다른 거 다 보고 이것도 5번에 가서야 정답 찾으시게 하면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1번에 딱 정답 나왔잖아요. 무조건 글쎄 요거 대순에 나는 요거만 봐주시라니까.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3층 때문에. 여기 해당되잖아. 그럼 수선만 신고인데 증설이면 허가를 받아야지. 답 1번이 돼야 돼. 2번은 연면적 180제곱미터 2층? 그럼 여기에 딱 해당되네요. 180제곱미터고 2층이니까. 근데 그 모든 대선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제가 신고로.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에 걸쳐 방화벽을 수선한다. 방화벽 수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연면적 270m고 3층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네? 그런데 수선이잖아. 수선 그러니까 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가면 이거만 따주면 돼요. 4번에 1층의 바닥면적이 50인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는 2층 건축의 신축이다. 신축이 대순이 되려면, 신축이 신고가 되려면 100 이하, 100 이하가 신고라고 했잖아. 100 이하. 그런데 1층이 50제곱미터고 2층의 바닥면적이 30이면은 이 연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죠? 80이죠? 그러니까 100 이하에 속하네? 그럼 신고네?
바닥 문제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물의 신축. 딱 100제곱미터면 100 이하에 딱 들어가네. 정확히. 단수자리니까. 나머지는 다 신고가 되잖아요. 근데 1번 보고 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걸 딱 찾아야 된다고. 신고는 역시 별표 2개짜리 아닙니까, 그게. 아, 요즘은 아직 별표 모르지만 요약서는 그 별표가 하나, 둘, 셋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지금까지 나온 출제 빈도에 따라서. 응? 21번 볼까요? 21번? 건축허나 착건축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축허가 제한이에요. 그럼 건축상 건축허가 제한에서는 윗사람이 아래 터가건제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제한할 때 2가지 사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장관이 요청할 때. 시도가 시장을 수정에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도 지역계획이라 그랬죠.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한기간 아까 봤듯이 2년 내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만 웬만하면 다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1번 국장은 국토관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이 제한한대요. 왜? 국토관리상. 제한서에 딱 맞네 그러면? 2번 국장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전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할 때 장관이 요청할 때네요. 그럼 국장 맞잖아 그러면? 허가든 착공이든. 3번의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1회 하나 2년 연장. 2년 연장이 어디서 세상에. 연장할 땐 다 제가 건축을 주택으로서 다 1년이에요. 연장할 때 다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예? 아까는 이거를 1년 해놓고 2회 하나에서 틀리게 해내더니만 1회는 맞게 해놓고 2년을 틀리게 했잖아. 예? 똑같진 않네요 하여튼. 4번의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수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당연히 시도지사가 하는 거 맞고요. 5번의 국장은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의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제안하고 나서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통제받기도 보고하는 걸 얘기해요. 시도지사가 있을 때만 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국장이 있다 검토를 해보고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해제를 시도지사에게 명할 수 있다. 이런 구조. 해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자, 또 건축하지 않아도 똑같은 얘기. 자, 남겨보세요. 23번에.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한 번 나왔던 건데, 여러분. 이거. 제가 원래는 대지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권 확보 없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하죠. 제가 이 중에 3, 4월 강의 때는 하나만 말씀드렸잖아. 소유권 확보 안 했지만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 사용권. 근데 우리 사용권 중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제외한다. 분양하려면 대지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용권만큼 분양이 안 되니까 건축법에서는. 그리고 몇 가지 더 소유권 없이 할 수 있는 게 쭉 공유 포함해서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자, 그러면은 기업번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주 이 말이 빠지고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맞아 이게.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한 것에 들어가. 근데 분양 목적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번은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 있어. 지금 일단 이런 거 나왔을 때 기업번이 안 된다 하면은 기업번 들어가도 정답 아니니까 1번, 3번, 5번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4번 보니까 니은번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네? 그럼 급한 번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보든 말든 디귿번 보시면 된다고. 디귿번도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면 되지. 자, 어쨌든 니은번은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일정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러면 이 집합건물법상 일정한 결의가 있어야 공부분 변경하는데 그 결의가 이미 있었음을 증명하면 이 상태에서 공용 부분 변경이 가능하죠? 이미 가능해.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대한 뭐 소유권 공부에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떠나서 소유권 확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건축하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건축하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즉 국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을 했다라면 자 그럼 지금 국유지를 포함해서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지금은 매각 안 했지만 건축주에게 앞으로 매각할 것을 행정청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매각하겠죠? 그럼 지금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 거라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드물게 지금 한 번 나왔지만 소유권 확보 없이 나머지도 제가 나중에도 그냥 앞부분만 조금 해드리고 만다고 뒤에까지 다 세밀하게는 안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괜찮다.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할 수 있는 땅 확보에는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 디귿번 다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세요. 25번. 건축상 건축의 용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무도하고는 밀학시설이다. 자 우리 무도가 춤이죠. 춤 도박술에 관련된 것은 밀학시설이다. 맞습니다. 주요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인화성 불 붙이면 큰일 나는 것들 독극물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요소는 위험하죠? 석유, 휘발유, 경유, LPG, LNG 다 들어가요. 여기에 독극물, 페인트류, 도료류 다 들어갑니다. 위험물에. 대충 찍어보는데 우리 야외극장과 문화미집에서 벌써 이게 잘못됐네. 야외자가 빠지면 맞아요. 문화미집 배설이 각종 문화, 많은 사람 모이는 집회랑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관 큰 거 포함해서 극장 큰 거 제가 영화관 큰 거 뭐 CGV 이게 막 그럼 문화집 배설에 얘기하는데 각종 그런 거 뭐 예식장 포함해서 많은 사람 모이는 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야외자가 붙으면 요거는 관광 휴게실이에요. 제가 야외음악당 야외 극장이면은 자동차 극장 같은 거 관광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일반 극장과 구별하시라고 내는 거지 이게. 이건 관광용의 관광 휴게 시설. 마을에 가는 일정 군성에 들어가는 거 마을마다 있는 마을에 가는 필수 작은 거 일정 군성에 들어갑니다. 안마 지우수는 이정 군성 이건 아시는 거죠, 그죠? 안마원은 일정 군성이지만 주로 남자분들이 이용하는 안마 지우수는 안마 안 받아도 사는데 받은 편한 이정에 들어간다. 안마원은 일종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고요. 자, 또 27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용도 변경 나오면 항상 9개 시설구는 제가 이건 거의 매번 나오니까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시라 그랬잖아. 위험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제가 적어놓으라고 한 게 지금쯤 쫙 나오면 좋은데 뭐 안 나오면 뭐 시험 전에만 나오면 되겠지만 이렇게는 적어놔야 돼. 그래도 자산 전문의 영업교육은 근린주거 밖에서 하라. 자산 전문 영업교육 근린주거 밖에서 하라. (4월달) 모의고사 문제라도 이런 건 당연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쫙 나와야 되는데 어제 봤던 게 잘 안 나왔다. 그럼 뭐 원인을 알 수가 있지. 이런 걸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이게 쫙 나와서 설레서 딱 접어놔야지. 이건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예? 괜찮아요. 뭐 점수 안 나오면 뭐 이런 거 쉬운 거를 많이 틀렸다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앞으로. 중요한 걸 다 맞추면서도 점수가 안 나왔던 발전 가능성이 낮은 거고. 이런 걸 틀렸다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앞으로.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것까지 쓰라 그랬잖아요. 교육복지,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이 말까지 해놔야 여기에 뭐가 속하는지 정확히 더 알면 좋지만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거 다 풀려. 근데 저는 뭐 그냥 했으니까 이게 자원순환 관련해서 하나만 들어가요.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이 제일 많다 그랬죠? 운, 창, 공, 위, 자, 묘, 장내, 전기통신, 문화집회. 문화집회에 들어가는 게 특히 위락문화, 노는문화 들어간다. 숙박 영업 이런 거 주의하실 것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다중생활시설 있잖아요. 예, 고시원을 얘기하는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2종에 속하더라도 유일하게 영업에 들어간다. 예, 이런 거 가지고 충분해. 예, 그 밖의 시설권에 속하는 것이 동식물 관련시설. 제일 위험성 없는 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위험성 증대되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신고다. 같은 시설군에서 움직인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같은 주용도 내에서 움직이거나 1, 2종 근생 간에 바뀌는 가벼운 것일 때는 변경 시도 필요 없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서 허가와 신고 대상 두 가지로서 면적이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 이상이면 건축법상 건축 절차 중에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까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서 면적 100 이상이면 용도 변경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고 써라 이런 얘기가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특히 허가 대상으로서만 지금 허가 신고 둘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 이상이다 그러면은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원래 건축사 설계하는 건 건축물 건축할 때나 쓰는 건데 용도 변경에서도 건축사 전문가 설계할 정도라면 신고는 안 돼요. 위험성이 올라가는 허가 대상으로서만 그것도 면적이 500 이상일 때는 건축사 설계 이 규정까지도 나중에 제가 살짝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걸로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27번에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는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단독이고 단독을 다가구로 바꾼대. 다가구도 단독이죠? 그러면 단독주택 내에서 바뀌는 거네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는 거잖아. 시설군도 아니고 같은 주용도 내에서 대장명을 신청 필요 없죠. 맞습니다. 일종 근생을 의료시설로 변경되는 허가? 자, 일종 근생이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 일종 근생이 클린 생활시설에 들어가겠네? 클린 생활시설이 1, 2종 근생이니까. 의료시설은 어디 들어가요? 의료복지 그랬잖아 제가. 우리나라 의료시설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요? 허가 이렇게 따져주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작은 시설의 일정 근생을 의료시설이면 전문시설, 병원급들 이런 걸로 바꾸는 건데 이게 더 간단한 신고가 되겠어요? 허가가 되지?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해도? 네? 맞아요.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 자, 숙박이면 어디 들어가요? 이건 따로 해야 되잖아. 숙박, 영업시설에 속하는 거죠? 요거를 수련시설? 수련? 청소년 교육. 자, 우리 청소년 교육 관련된 것에 수련시설 들어가죠? 그럼 아래에서 위로 내려오네? 신고. 딱이네. 근데 정답이 이렇게 안 나타날까? 교육연구소를 판매시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교육연구만. 교육연구. 여기네, 여기. 교육복지. 이 말에 들어가죠? 판매만. 판매? 영업이잖아. 판매가 영업시설의 기본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허가. 아이고, 이것도 정답이 안 나네. 정답 나왔지 뭐 이제.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 여러분, 자동차 관련시설이죠 이게? 공장은 어디 들어가? 운창공 여기서 위에서 위로 올라가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허가지. 아니 일단 이건 쉬운 거예요. 역시 이것도 그러면 이게 틀리게 낸 게 제일 위에 존재하는 게 자동차 관련시설 하나인데 네? 다 그 밑에 거지잖아. 다른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 그럼 허가 될 거 아닙니까? 29번도 한번 볼까요? 계속 그래. 자, 건축법 명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속 그런 문제잖아, 다. 응? 자,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아니면 도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항상. 특별시장,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 벌써 틀렸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왜 나오는데? 건축부는 제가 다 시장에서 구청장이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라면 구청장이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틀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 나오기 특수한 게 여기라니까요. 건축물 건축할 때도 대형 건축물 건축할 때만이라고. 용도 변경인데 무조건 다 이런 예외도 없죠. 다 시장소, 여긴 구청장이 되겠지.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허가.
허가. 교육복지에서 전기통신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 교육복지 여기잖아. 전기통신은 여기잖아. 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이게 답이네. 아,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면 안 돼. 아까 옳은 것은 아까 2번이 옳았죠? 2번이 정답이야. 3번 틀렸고. 4번에 같은 시설관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5번에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건축의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건축의 사용 승인은 제가 허가나 신고 대상 둘 다 면적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이잖아. 그럼 신고 대상일 때도 100 이상이라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잖아, 이것도. 맞는 것은 그래서 2번만 맞고. 자, 우리 30번 문제는 작년 문제라 짝수지만 해드립니다. 작년 거 한번 봅시다. 자, 건축주인 갑은 30번.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에 4층 건축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에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을 병원에서 서점으로 바꾸려고 한대. 병원에서 서점으로. 건축사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갑이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을 대수선할 때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야 돼. 지금 설계를 건축사가 하느냐 아니냐는 허가 대상일 때만 면적 500 이상일 때 건축사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설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용도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 자체를 대수선할 때야. 용도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몰라도 정답은 나오는 건데, 자, 일단 병원을 서점으로 바꾸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병원이면 어디 들어가요? 의료시설이죠? 병원급은 의료시설이죠? 의료복지적으로 하면 여기 속하는 거죠? 여기 속하는 것을 서점? 서점은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서점은 클릭, 여기 들어가. 여기 서점이 책 파는 소매점이잖아. 소매점. 그래서 서점 뭐 작은 것은 1종, 큰 것은 2종이긴 해도 이 근생을 넘어가지 못해요. 절대.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 2종 근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서점이 이 위에 다른 게 될 수가 있나 어디? 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신고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신고로서 500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게 건축사 설계가 아니지만 이건 용도 변경 얘기가 아니고 용도를 위해서 그 건축물 자체를 대수선할 때 얘기라고 이거는. 그럼 대수는 나중에 건축사 설계는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건축사 설계 대상이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다 되는데 대수는 허가 대상이기도 하고 아까 원칙이 허가, 예외적으로 이게 신고잖아. 물론 이 중에서도 200만, 3층만의 건축은 다시 빠집니다만 여긴 4층이라 그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건축사가 설계된다? 맞아요. 이건 맞는 건데 잘 몰랐다 칩시다. 잘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라 그랬잖아.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된다? 이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상식적으로 서점물이 어딘지 몰랐다 칩시다. 그 수많은 일련의 문서 어떻게 다 알아 이거를. 몰랐다 쳐요. 상식적으로 병원을 서점으로 바꾼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이거를 더 위험하다고 보면 우리 저 상식을 다시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상식 위험성이 더 올라갈 리가 없지. 예? 서점에선 가서 조용해서 책 보고서 다 오는 건데 병원처럼 뭐 막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막 이런 전문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응?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되지만 답이 2번이에요.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복수 용도로 인정을 합니다. 처음 지을 때서부터 용도 변경할 때도 복수 용도는 다 인정이 돼요. 물론 법에 맞을 때 이제 복수 용도로 인정이 되는데 복수 용도로 인정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미 인정받은 복수 용도에서는 쓰고자 한다. 원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복수 용도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갑의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준주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1, 2종 근생 다 들어가. 이것도 용도 변경할 때 그 자체의 그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준주거 지역에 서점이 못 들어간다면 용도 변경 허가가 안 나오지.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갑은 서점으로 용도병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라. 상식적으로 피난 용도의 광장을 어떻게 서점 하나 짓는데 옥상에 설치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 따지는 건데 이게 막 지어낸 거야, 막 지어낸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작년 문제지만 항상 한두 지문 이상한 지문은 제가 낸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오담 유도하려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당황하지 말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시다. 짧아.